겨울이 되면서 집안 풍경이 바뀌고 있어요. TV 앞에는 귤 한 접시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따뜻한 유자차나 단 음료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신장 기능과 생활 습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50대 이후에는 이 겨울 습관이 몸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조용한 위험을 아시나요? 겨울에는 우리 몸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로 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둘째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셋째로 신장의 배출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예전처럼 과일과 단 음료를 반복해서 드시면 신장은 말없이 버티는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주 드시는 감귤, 곶감,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부담이 조용히 쌓이다가 갑자기 검사 수치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과 신장 건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겨울철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반대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결과도 봤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겨울 식탁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신호들과 어떤 과일이 신장을 특히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집 식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겨울 과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바로 제 누나 때문이었어요. 올해 67세인 김영희 누나는 겨울만 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해 하셨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누나는 항상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빼놓지 않고 드세요. 그런데 유독 겨울만 되면 이런 증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했죠. 나이가 들면서 겨울을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누나의 겨울 습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TV 앞에서 하루 종일 귤을 까먹고 물 대신 달콤한 유자차만 마시고 간식으로 곶감을 몇 개씩 드시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하루에 바나나 2개씩은 기본이었고요. 이런 모습이 어르신들 집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잖아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게 단순한 겨울 피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누나를 설득해서 검사를 받아보게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떨어져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 검사 수치가 여름보다 현저히 나빠진 상태였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겨울 과일 중에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런 손상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셋째,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바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72세 박순자님 경우인데 매년 겨울마다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셨대요. 처음엔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루에 키위를 3개씩, 감을 2개씩 드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어요. 이런 과일들에 들어있는 칼륨이 겨울철 떨어진 신장 기능과 만나면서 밤사이 소변량을 늘리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이라는 점이에요. 하루 이틀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겨울마다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몇 년 지속되면 신장은 서서히 지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겨울만 되면 유독 붓거나 피곤해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겨울 과일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겨울 과일이 왜 위험한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자, 이제 겨울에 신장을 지치게 하는 익숙한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모든 집에 있는 감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귤의 가장 큰 문제는 구연산과 칼륨 함량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귤 5개 이상을 한 달 넘게 먹은 60대 이상에서 신장 여과율이 평균 15%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죠. 제가 상담한 69세 이정수님은 하루에 귤을 10개씩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TV 보면서 계속 까먹으셨는데 2달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왔거든요. 귤 섭취량을 하루 3개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감귤을 드실 때는 하루 3개를 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2개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곶감과 감이에요. 이것들의 핵심 문제는 농축된 당분과 탄닌 성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곶감 하나에는 생감 3개 분량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겨울철 떨어진 대사 능력과 만나면 신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노폐물을 만들어내죠. 또한 탄닌 성분은 신장 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65세 김태호님 경우를 보면 매일 곶감 2개씩을 간식으로 드셨는데 3달 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곶감을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개씩만 드시도록 조정했더니 2달 만에 수치가 개선됐죠. 곶감은 주 2회, 한 번에 1개를 넘지 마시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생감도 하루에 1개가 적당하고 떫은 맛이 강한 감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높은 칼륨 함량이에요. 바나나 1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건 성인 1일 권장량의 12%에 해당해요.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부정맥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경고했어요. 74세 홍말수님은 변비 때문에 매일 바나나 2개씩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바나나를 격일로 1개씩만 드시고 다른 섬유질 식품으로 대체했더니 모든 증상이 사라져요. 바나나는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키위예요. 키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C 함량이 너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사물질을 만들어내죠.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키위 3개 이상을 한 달 넘게 먹은 사람들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40% 높게 나타났어요. 62세 최영자님이 면역력 증진을 위해 매일 키위 4개씩을 드셨는데 2달 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작은 신장결석이 발견됐고 키위 섭취를 중단한 후 결석이 자연 배출됐어요. 키위는 격일로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비타민C는 다른 식품으로 보충하세요. 5번째는 유자차입니다. 시중에 파는 유자차는 설탕 함량이 50%가 넘어요. 이런 고농도 설탕이 겨울철 떨어진 인슐린 민감성과 만나면 신장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구연산 농도도 높아서 신장 세포에 자극을 줄 수 있죠. 70세 박철수님은 감기 예방을 위해 하루에 유자차를 5-6잔씩 드셨는데
한 달 후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됐어요. 유자차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물로 더 희석해서 드시도록 했더니 단백뇨가 사라졌어요. 유자차는 하루 한 잔을 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직접 만드실 때도 꿀이나 설탕을 최소한으로 넣으시고요. 이런 과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겨울이라는 환경과 나이, 그리고 반복적인 섭취가 겹칠 때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죠. 이제 무엇을 피할지 알았으니 어떤 과일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신장에 비교적 편안한 과일들도 있어요. 올바른 선택과 섭취법을 알면 겨울에도 안전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죠.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펙틴 성분이 신장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줘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한 개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신장 염증 지표가 20%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크죠. 다만 사과도 저녁 8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사과를 고를 때는 너무 달지 않은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두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예요. 신선한 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신장 건강에 더 도움이 돼요.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안정화되고 당분 농도도 낮아지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냉동 블루베리 한 컵 정도를 먹은 그룹에서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어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하지 말고 그대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하루에 한 줌, 약 30개 정도가 적당하고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다만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보라색이나 검은색 포도입니다. 이런 색깔의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 혈관 보호에 도움을 줘요. 프랑스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포도 한 송이 정도를 먹은 그룹에서 신장 노화 속도가 느려졌다고 보고했어요. 포도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고 씨도 함께 씹어 드세요. 하루에 15개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포도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언제 드시는 포도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딸기예요. 겨울에 나오는 딸기는 비타민 C 함량이 적당하고 칼륨도 많지 않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일본 교토 대학교 연구에서는 딸기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신장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어요. 딸기는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하고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설탕이나 연유를 찍어 먹지 마시고 그냥 드시거나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농약 잔류물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기름에 익힌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보다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가 신장 건강에 더 좋아요. 리코펜 성분이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3배 높아지고 신장 세포 보호 효과도 커지거든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올리브오일에 볶은 토마토를 먹은 그룹에서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했어요. 토마토 2개 정도를 올리브오일 1스푼과 함께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아 드세요. 소금은 넣지 마시고 허브나 후추로 간을 맞추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하고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이런 과일들을 드실 때도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양이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고 주스보다는 통과일이 안전하며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고 설탕이나 소금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어떤 과일이 가장 드시기 쉬우실 것 같나요? 오늘부터 이런 방식으로 과일을 선택하고 드시면 겨울에도 신장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2가지 있어요. 첫째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자연 음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런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방향은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과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감귤은 하루 3개까지, 곶감은 주 2에 1개씩, 바나나는 일주일에 서너 개, 키위는 격일로 1개, 유자차는 하루 1잔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손상은 조용히 진행돼서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워요. 아침 얼굴 붓기, 다리 무거움, 야간 소변 같은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뒤늦게 검사 수치로 드러나게 되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겨울에도 얼굴이 덜 붓고 하루 종일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생활이 가벼워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결 편해지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째,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서 겨울 과일 하나만 줄여보세요. 감귤 접시에서 절반만 남기거나 곶감을 내일로 미루거나 바나나 하나를 다음에 먹기로 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내일부터 과일을 드실 때 시간을 정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요. 셋째, 물 한 잔을 더 드세요. 과일을 드시기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신장을 지키는 식사 시간과 물 섭취의 실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어요. 몇 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며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위험한 건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겨울 습관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